아니 오늘 공교롭게도 네. 이제 장윤선 선배 방송을 봤더니 그 강혜경 씨가 네.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예.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해주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강혜경 씨도 환영하는 바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김영선 의원 그렇죠. 네. 그쵸, 저기 뭐지? 공천 문제로. 네. 네. 아니 공천 문제가 아니라 세비 네, 세비. 네. 아니 세비가 아니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선거법 관련해서 네. 그 정치자금법 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촉발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그 뉴스토마토를 만나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번졌고. 번졌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건희 씨 그리고 그와 관계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슈들 특히 여론조작과 관련된 네. 이슈들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마각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밝혀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의혹과 계엄은 무관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명태균 측과 엇갈리는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도 밝혔고 그리고 여전히 있는 이 여론조사 문제, 특히 핵심 이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뭐 고소고발 문제 때문에 실명을 다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명태균 특검이 되면 국민의힘은 망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문 닫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명태균과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 얘기도 나누었고 네. 그밖에 다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명태균을 지나지 않고는 불가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니 명태균 씨가 이제 바로 이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구체적인 워딩 중에도 눈길이 갔던 대목은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에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했는데 이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밝히겠다. 본인이 솔직하게 폭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근데 감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말에 따르면 매일매일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길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그 별의별 생각들 다 하겠죠. 근데 명태균 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회피 혹은 외면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명태균이라는 게 있었나?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보기에는 기도 안 차겠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오세훈, 이준석 본인이 많이 관여했던 제일 많이 관여했던 사람들 중에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이 다 대통령에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쵸. 예, 홍준표 네.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명태균 씨가 생각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명태균 씨가 저는 상당 진술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저희도 그렇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저도 명태균 게이트를 했었지만 정치인별로 폴더를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뭐 타사가 보도한 내용도 갈무리 해놓고 네. 우리가 입수한 자료도 넣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검찰 캐비넷, 검찰 PC에도 다 정치인별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정치인들 폴더가 이미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워낙 다변이에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회 갔다 온 정치인들이 다 혀를 내두르는 게 혼자서만 다 얘기했다. 어나더 59분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 굉장히 친절하게 많은 내용을 다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오늘 강혜경 씨도 저희 이제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한 것이 정치인 수사가 멈췄다라는 지금,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이게 언제 멈췄냐? 비상계엄 이후에. 물론 검찰에서는 인사 문제 때문에 뭐 검사들이 바뀌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굉장히 이 큰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이거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처음부터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핸들링하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명태균이 꾸었던 꿈이 있으니 하나는 김영선을 육선 만들어 국회의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은 2년짜리 개헌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만하고 나가고 우리 영보이. 예. 영보이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뒤에서 막후에서 뭔가 통치를 하고 싶었던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른바 공익제보자 강혜경의 증언으로 이 모든 꿈이 산산조각 부서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지금 가장 기가 막힌 게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 이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세게 수사를 할까. 그래서 사실상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주자는 검찰이 정한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는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국면이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비상계엄 이전에는 창원지검 저희 취재에서 창원지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윤석열, 김건희로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12월 당연히. 3일 10시 27분까지는. 그러니까 중간에 스테이션을 들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2월 3일 이후에 사실상 창원지검이 이제 대통령에서 오는 프레스가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렸고 곧 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로 윤석열을 엮는 건 이제 별로 크게 말하자면 빅광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이 이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이거는 결국엔 또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뭐 김규현 변호사라든지 관련해서 정치인 수사가 확전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다면 결국엔 큐사인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아마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명태균 씨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감각은 있기 때문에 오늘 입장문이라든가 변호인을 통해서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변호인 왈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의 덕택인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정선 선배. 네. 오세훈, 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 이런 거고 저는 제일 재밌는 대목이 마지막이었어요. 껍질을 벗겨주겠다. 이 건진법사 그 생각도 나고 이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 강혜경 그 씨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 나 좀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심지어 뭐 인사 같은 경우에는 형님 저 좀 뭐 당선 좀 시켜주세요. 시켜달라? 예, 뭐 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하고의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말기 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온다. 뭐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안 온다. 인도기 부착이 필요한.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만들었다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신이 딱 보고 그러니까 될성 부른 떡잎과 그렇지 않은 떡잎을 이제 구분을 해서 키울 건 키우고 그렇지 않을 거는 아닌 건데 특히나 이제 돈을 받는 과정도 뭐 초선이나 뭐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 경우에는 선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에 따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유력 대선 주자 이를테면 윤석열, 뭐 네. 이준석,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먼저 일을 해주고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공천으로 받거나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네. 있어서 이제 사건이 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억울함도 있고 내가 만든 정치인들이 나를 배신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꼬리를 자르고 있잖아요. 나 명태균 네. 몰랐다. 근데 이준석부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호영호재하던 사이였고 야 밥 먹자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한창일 때 명태균 씨 투표할 때 그 취재 편의점에서 현장에서 전화 연결도 했잖아요. 전화 연결도 하고 그랬죠. 그날 아침에 이준석 아니 그날 영상 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때 전화 잘 안 받던 시기였는데 2번이 안 울리더라고요.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딱 전화를 해가지고 딱 하니까 2번 안 울리는데 예 대표님 이러고 받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저하고 또 전화 연결을 해줬어요. 명태균 씨가.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명태균 씨는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국무총리를 이준석을 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 지나가 버린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이준석 대통령을 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눈앞에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 비상계엄과도 고도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계엄을 왜 일으켰을까? 그 배경과 근간으로
명태균 사건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 기자님? 네, 저는 12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택일된 게 결국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11월 30일 날 판단을 한 건데 12월 3일 날 개엄을 하자는 거를 그럼 11월 30일 날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 한동훈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김건희 특검법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1월 30일 오전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오후에 김용현, 여인영 이렇게가 안가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네. 관저로. 그러니까 저는 이 김건희 특검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달부터 윤석열이 여러 차례 왜 비상대권이 필요한지 법에도 없는 용어인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지를 설명하지만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자기 머릿속에서 뇌내망상을 하다가 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르러서 명태균의 폰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보고서가 올라와서 11월 읽었고 초에. 네, 네. 그거를 읽었고 그다음 명태균 씨의 최근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그 무렵에 통화 녹음이 있다라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화 내용에 대한 인지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12월 2일 날은 뭐가 됩니까? 창원지검에서 실제로 황금폰을 입수했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 12월 2일 당일 입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당시 수사팀이 전날 수사한 내용을 그 다음날 보고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럼 어느 시점? 11월 30일에는 아마 보고가 돼 있었던 아마도, 시점이었을 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윤석열의 어떤 경로를 네. 일으킨 거죠.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아니 저는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거 하자 수사하자는 얘기 타당한 얘기고 근데 여기에 덧대서 김영선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윤상현을 조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죠. 네, 그 부분이 당연히. 약간 너무 불비한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윤상현 의원이 왜 이렇게 그동안은 사실은 뭐 소통도 잘하고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선 의원으로서 포지셔닝을 해오다가 맞아요, 네. 명태균 게이트가 열린 다음부터는 그냥 완벽히 돌아갔습니다. 완벽히 극으로 네. 막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명태균을 지우고 싶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빠지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조은희 의원도 얼마나 많은 무슨 영남의 황태자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그 명태균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었는지가 나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뭐 다 검증하기 어려운 정도의 일일이, 수준이에요. 그죠? 국민의힘 네. 의원들 뭐 오늘 얘기 제가 받아 적은 것만 하더라도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이고 그때 보면 윤상현 의원이 공천한 자리가 6개예요. 그럼 상식적인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한 자리만 개입했을까? 김영선만 했을까? 예, 네. 이걸 가질 수 있죠. 그걸 다 윤상현이 했는데 그리고 그 공천 굉장히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식 하고 있는 와중에 두들겼습니다. 땅땅땅을 그 공천을. 근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없으면 이면이 없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네. 그 공관위원회를 열어서 후보를 확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 지방선거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을 했던 지방선거 공천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홍준표, 뭐 박안수, 네. 박형준, 김진태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지금 어떤 과정으로 공천을 했느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개엄 이전에 기억을 되돌려 보면 2달 전에는 막 뭐 국민의힘을 압수하는데 근데 한동훈 당시 대표가 가져가세요. 여러 가지 그렇죠. 공천 뭐 관련된 이랬단 말이에요. 자리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한동훈은 명이 안 묻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1위하는 김문수도 어떤 사람입니까? 명이 안 묻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설마 김문수가 되겠어? 지금 당원 룰대로 하면 김문수가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가 만약에 홍준표나 오세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까겠죠. 너희는 그렇죠. 명이 묻어 있다. 경쟁이니까. 네. 사실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의도에서는 특검이 굴러가고 명태균 씨는 이제 몸을 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질 거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한식이 죽으나 청명이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 빼박의 그 위법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자초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만 끝나느냐 국민의힘까지 다 같이 끝나느냐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네. 명태균 특검이 열리면 다 같이 죽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수사하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은 창원지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우정 총장. 수뇌부에서. 그렇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 그리고 심우정 총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친윤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윤과의 뭐 소통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어떻게 쳐질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분투는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길게 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앞으로는